안녕하십니까. 태양 PD 명승엽입니다. 2025년 1차 공부에는 태양전지 분야에서는 4개의 과제가 기획되는데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태양광 분야에서 산업부 R&D의 추진 방향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팬덤 태양전지 조기 상용화, 두 번째는 사용처 다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환경제, 네 번째는 수용성 개선인데 1차 공부에는 팬덤 태양전지 조기 상용화의 2개 과제, 사용처 다변화의 하나, 순환경제 1개의 과제가 기획됐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팬덤 태양전지 조기 상용화 과제로서 은사용량 저감을 위한 고출력 제로버스바 모듈 개발 및 실증으로서 핵심 목표는 은소모량 저감과 고출력 달성을 위한 제로 버스바 모듈 설계 및 핵심 기술 개발로 세계 최고 수준의 N형 제로 버스바 모듈의 은소모량을 와트당 6mg 이하로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필수사항으로는 모듈 면적과 출력, 그 다음에 은소모량, 실증 용량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제안하셔야 되고, 개발 내용은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직사각형 웨이퍼 적용 고출력 제로버스바 모듈 개발로서 지금 대세인 직사각형 M10R, GT12R 이런 거 직사각형 웨이퍼에 하프셀이든지 풀사이즈 셀을 적용해서 N형 탑콘 혹은 HDAT 태양전지를 적용한 제로버스바 모듈을 설계하고 1.7제곱미터 이상의 상용 면적의 모듈을 만들어서 KSC 856의 인증을 확보해야 되고 6개월 이상 실증을 해서 모듈 제조 단가 및 실증 모듈의 발전량 비교 등의 경제성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향후에 텐덤 모듈의 적용까지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130% 이하의 저온에서 라미네이션을 할 수 있는 공정 개발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은소모량 저감할 수 있는 핵심 소재 개발로서 대표적으로서는 은 코팅, 구리 페이스트나 또는 구리 페이스트, 구리 용접, 구리 도금 등의 최적 기술을 선택해서 핵심 소재를 개발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과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 심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기존의 지적재산권을 회피할 수 있는 특허 회피 기술 개발 방안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태버와 같이 핵심 장비도 개발이 필요하면 장비 개발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도전형으로서 과제형은 혁신 제품형, 실증형 과제이고 총 36개월의 기간 동안 90억 원 내에 정부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주간 연구개발 기관은 기업이고 정부 납부 기술료 징수입니다. 모듈 제조업체 및 수요기업 참여 필수인데, 수요기업은 모듈 제조업체 혹은 공기업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반드시 모듈 제조업체와 공기업만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걸 수요로 하는 디벨로퍼도 가능합니다. EPC 업체도 가능하고, 이렇게 찾아서 수요기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도 텐덤 태양전지 조기 상용화 과제로서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제 실리콘 텐덤 태양전지의 5개 노출 준안정성 확보를 위한 열화 성능 개선 과제로서 핵심 목표는 텐덤 태양전지의 모듈의 5개 노출 안정성 개선을 위한 열화 메커니즘 규명 및 최적화로서, 특히 이 과제에서는 텐덤 태양전지의 내재된 디펙트들을 갖다가 개선하고 최적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3년 내에 텐덤 태양전지의 5개 노출 열화율 30% 이내의 준 안정성을 확보하는 세계 최초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필수사항으로는 텐덤 태양전지의 초기 효율, 열화율, 면적, 5개 실증 샘플 수 개수를 갖다가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정량적 목표에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과제는 초기율에 월드 레코드를 찍는 과제가 아니라,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준안정성 태양전지에서 안정화 효율을 찾을 수 있느냐, 그 안정화 효율이 얼마나 높으냐에 초점을 맞춘 과제로서 지금 텐덤 태양전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페로브스카이트가 열, 그다음에 온도, 그리고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실외 환경에서 굉장히 열화가 심한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세계 연구 주제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세계 연구 주제에 대해서 한 개 컨소시엄을 뽑아서 3년 동안 경쟁을 철저하게 시킨 다음에 3년 후에 최종 평가 시 최고 득점을 받고 핵심 목표를 달성한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3년 더 R&D를 할 수 있게 3+3의 복수 지원형 과제이자 경쟁형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부 연구 주제 1은 건식 기반의 텐덤 태양전지 열화 메커니즘 규명으로서
올 건식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해서 건식 플러스 습식의 혼용 적용 가능하고, 여기 제시된 여러 가지 이 텐덤 태양전, 특히 페로브스카이트 상부셀의 열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다음에 최적화하셔야 됩니다. 세부 연구 주제 2도 세부 연구 주제 1과 개발 내용은 같은데, 다만 공정 방식이 올 습식 방식으로 다릅니다. 습식 기반의 텐덤 태양전지에 있어서도 그 여러 가지 열화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조성이나 이런 공정 방법에 또는 공정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고 열화 원인을 찾아서 준 안정성을 찾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부 연구 주제 1과 2에는 좀 다른데, 그 텐덤 태양전지에 서브셀이 2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직렬 연결로 서브셀의 초기에 전류 설계치에 따라서도 열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탑셀 리미티드 커런트 매칭이냐 바텀셀 리미티드 커런트 매칭에 따라서 동작 온도도 다르고 초기율도 다르고 안정화율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초기 전류치 설계가 최적의 준 안정성을 가져올 것인가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과제입니다. 아울러 이 분광을 통해서 측정할 때 온도계수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연구 주제는 온도계수도 측정하게끔 좀 요구를 하고 있고, 이 세 개 과제 모두 다 필요시 해외 선도기관을 용역기관을 포함하여 연 1억 이내의 국제 공동 연구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유형은 혁신 도전형이고 복수형 R&D고 궁극적으로는 경쟁형 R&D입니다. 과제 유형은 원천 기술형으로서 총 기간 36개월 이내에 모든 연구 주제별로 25억 원 이내에 정부 출연금을 지원할 예정이고, 주관 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서 대학 또는 연구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부 납부기술료는 비징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부 연구 주제별 1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할 예정이니까 사업계획서는 세부 연구 주제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쟁형 과제다 보니 이 세 가지 세부 연구 주제별로 한 기간, 여기서 한 기간이라는 정의는 기업과 연구소는 법인 기준이고 대학은 연구실 기준인데, 세 개 과제를 다 참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기간이 복수의 과제에 주관으로 나오는 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1은 주관으로 나오고 세부 2는 참여로 나오고 세부 3으로 참여로 나오는 것도 가능한데, 세부 1은 주관 나오고 세부 2를 주관 나오고 세부 3 참여로 나오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저희가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로서 태양광 재활용, 재사용 체계 구축을 위한 AI 기반 전주기 태양광 전력 변환 장치 이력관리 기술 개발 과제로서 정책 연계 과제입니다. 작년 5월에 산업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확산 전략을 발표하면서 매년 3기가와트 이상의 태양광을 보급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AI 기반 태양광 전력 장치, 인버터 DC 파워 옵티마이저의 전주기 이력 관리와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 및 수명주기 시뮬레이션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전력 변환 장치가 지금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전주기 이력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필수 사항으로는 사업계획서에 데이터베이스,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을 설정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용 전력 변환 장치의 평균 출력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하시고, 또한 전주기 필수 관리 항목 수, 개수를 설정을 하셔야 된다. 몇 개를 하실지. 대략 30개 이상이 될 텐데, 이 2개를 가지고서 DB의 용량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연구 개발비가 무한정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55억이라는 이내에서 하실 수 있는 그걸 잘 생각하셔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I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는데, AI 기반 모듈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갖다가 F1 스코어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1 스코어를 제시하셔야 되는데, F1 스코어는 네이버나 구글 찾아보시면 그 AI 플랫폼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정량적 지표이기 때문에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개발 영역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산 인버터 및 DC 파워 옵티마이저에 대한 사이버 보안용 반도체 삽입과 장기 신뢰성 확보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현재 국내에 설치되고 있는 중국산 인버터에서 우리나라의 전력 정보가 중국의 서버로 그대로 플랫폼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제를 통해서 일단 인버터에 외산이나 국산이나 사이버 보안칩을 넣으시고요. 사이버 보안칩을 그대로 아이디로 쓰셔도 되고, 거기에 연기한 QR코드 같은 걸 아이디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인버터 통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버터에서 직접 이렇게 외국으로 그 전력 데이터가 빠져나간 것을 막을 것인지 아니면 RTU 같은 걸 이용해서 통신망에서 막을 것인지 자유롭게 제한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 사이버 보안 칩을 넣었을 때 장기 신뢰성이 될 것인지 경제성이 있을 것인지도 검증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인버터 및 DC 파워 옵티마이저 전주기 이력 정보 관리형 빅데이터 DB 및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아까 필수 사항에서 DB 용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시를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AI 기반 인버터 및 DC 파워 옵티마이저 전주기 이력 관리형 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하셔서 수명 주기를 일단 제한하시고 전력 장치가 수명 여태까지 뭐 인버터 회사들이 뭐 15년이다 주장하시는데 실제로 그게 검증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될지를 제한하신 다음에 수명 주기에 대해서 실증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수명 주기를 가상의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뭐 15년이면 15년, 10년이면 10년 신뢰성 및 검증 및 문제점을 보완하고 AI 기반의 양자 난수를 발생하셔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뭐 고장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그 AI 플랫폼에서 버그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 신뢰성을 고도화 시켜주시면 나중에 이 개발된 뒤에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설치해서 적용할 것인지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생산, 설치 환경 고려한 전주기 이력 관리 기술 기준 및 시험 표준안 개발도 해주시고요. 이 과제를 통해서 또한 AI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AI가 양자난수 발생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전주기 이력 데이터를 가지고서 통계치를 다 실시간으로 낼 수 있습니다. AI한테 뭐 이거 계산해주면 바로 내줄 수 있는 그렇게 응용 방안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또한 여기 전주기 이력 관리 그 데이터가 있으면 AI가 모든 인버터 모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전주기, 그러니까 LCA 기반 탄소 배출량까지 다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책 연계 과제이기 때문에 이 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필수 사항이 있는데 국내 설치 태양광 전력 변환 장치의 전주기 이력 관리와 사이버 보안 기술 확보라는 정책적인 목적에 충실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반드시 요구되고 평가 기준에 있어서도 이게 제일 중요한 항목이 될 것입니다. 모듈 수명주기 단계별 필수 관리 항목은 개발 방안에 표로 한 20여 개 제한되어 있는데 그건 필수적인 거고요. 거기 추가적으로 더 하시겠다면 추가적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제시하셔서 그 경량적 지표에 전주기 필수 관리 항목 수에 제한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연구개발 유형은 표준화 연계 과제로서 혁신 제품형이고 36개월 이내에 총 55억 원을 지원하고 주간 연구개발 기관은 기업이고 정부 납부기술료는 진규입니다. 기타 사항에 수요 기업 참여 필수인데 수요 기업은 인버터 혹은 DC 파워 옵티마이저 제조 기업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꼭 인버터 업체를 넣어야 되느냐, 인버터 업체 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등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꼭 여기 있는 MLP 업체나 인버터 업체뿐만 아니라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뭐 ESS 기업이나 그 다음에 뭐 건설사도 되고 EPC 업체 다양한 공기업도 됩니다. 모듈 업체도 되고요. 다양하게 수요 기업을 발굴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과제는 사용처 다변화로서 저희가 이제 건물형 태양광 쪽에 과제를 기획했는데 그 배경에는 올해부터 우리나라 제로에너지 건물 의무화가 30세대 이상의 민간주택으로 확대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국토부에서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건물형 태양광에 결국 아파트나 공동주택, 빌라 같은 데에 그 좀 사용 확대가 좀 기대가 되는데 지금 실제로 BIPB 같은 경우는 내화 성능이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준불연 성능과 저희 KS 표준에 있는 화재 전파 시험이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서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신축 건물에 BIPB 모듈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시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BIPB 모듈을 갖다가 신축 건물에 달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아파트 같은 데는 옛날부터 좀 나오긴 했지만 문제가 됐었던 발코니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금 굉장히 독일 같은 데선 발코니 태양광이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중국산 제품이 굉장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풀었다가는 또 중국산 제품이 온 아파트를
뒤엎었다는 오명을 쓸까봐 이 과제를 기획했고요. 3년 동안 중국산 제품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신미성과 안전성이 개선된 고출력 발코니 플러그인 모듈 시스템 및 수명주기 운영 유지보수 ONN 기술 개발이고요. 핵심 목표는 신미성과 안전성이 개선된 고출력 플러그인 BAPB 모듈입니다. 방식의 발코니 태양광 모듈 시스템 및 수명주기 ONN 기술 개발이고 출력 밀도 제곱미터당 220W, 효율로 계산은 22%입니다. 올 블랙 모듈 및 수명주기 ONN 기술 개발로서 사업계획서에 모듈 면적, 출력 밀도, 중량, 내풍압, 실증 용량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개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22% 제곱미터당 220W 이상의 고출력 올 블랙 플러그인 방식의 발코니 태양광 모듈 시스템을 개발하셔야 되는데 국내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발코니 면적을 고려해서 모듈 크기를 제한해 주시고요. 도심에 설치했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빛공해 최소화를 위해서 안티 글레어 같은 기술이나 또는 전극 은폐, 후면 전극을 포함해서요. 먼지 하는 하여튼 그 빛공해 방지를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또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누적되지 않도록 먼지 최소화 기술 적용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 변환, 음영 변환, 최소화, 급속 차단을 위한 마이크로 인버터의 연결 방식으로서 모듈 일체를 해서 AC 모듈을 만들 것인지 또는 요새 유행하는 4채널 모듈 마이크로 인버터처럼 분리형을 검토할 것인지는 자유롭게 제안하시면 되고요. BAPB 모듈이지만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KSC 8577의 BIPB 모듈에 적합한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풍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듈 고정 방식 개발 및 검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연구 내용으로서는 설치 업체 외에도 대응 가능한 수명주기 ONN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시공사가 망하더라도 다른 업체가 ONM을 할 수 있도록 기준 기술을 좀 개발해 주시고요. 세 번째 연구 내용은 국내외 지원 정책 조사 및 실증을 6개월 이상 하셔서 경제성을 분석하셔야 되는데 그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명주기 ONN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수입니다. 이 과제도 정책경제 과제인데 정책적인 목표는 옛날에 감사에서 서울시에서 문제가 됐던 신미성, 안전성, 경제성 및 수명주기 ONN 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인 목적에 충실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작성이 필요하고요. 실증 장소는 36개월이라는 사업 기간 내에 실증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신축 건물은 다 배제하고 있습니다. 과거 저희 경험상 신축 건물을 했는데 5년이 지나도록 아직 안 끝난 과제가 있어서 신축 건물은 다 배제하고요. 주민 동의를 확보한 기존 공동주택이나 기구축된 실물 모형 및 건물형 태양광 실증 장소도 허용하고 모델 하우스까지도 기축 건물이면 평가시까지 실증 사이트 확보해 주시면 다 인정해 드립니다. 연구개발 유형은 혁신 제품형 실증형 과제로서 36개월 이내에 총 연구개발비 정부 출연금 40억 원 내를 지원해 드리고 주관 연구개발은 기업으로서 정부 납부 기술력 징수 필수인 과제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이 과제도 수요기업 참여 필수인데 모듈 제조업체 혹은 인버터 제조업체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제도 건설사까지도 다 허용이 되니 자유롭게 수요기업을 발굴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